사실 쉬운 질문이어가지고 우리 고수관반에는 어울리지 않는 문제인데 아까 우리가 풀었었던 그 문제 기억나시죠? 종합명제와 분석명제. 근데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수학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수학 시험이었다고 생각했으면 훨씬 저는 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벤다이크는 그래서 명제 참거지 판별하기도 훨씬 쉬웠을 거고요. 특히 최단거리라는 개념들에서 나오는 마지막 두 문제 역시도.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아까 풀었었던 문제에서 다시 얘 좀 얘기 좀 하고 할게요. 자, 그래서 5번은 맞아 틀려. 왜 맞아? 그려야 알아요. 그려야 수학적으로. 봐봐. 이렇게 이제 지구에 쭉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여기가 뉴욕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마드리드였냐? 바르셀로나로 할게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갈 거야. 그러면 이 파란색이 대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대원의 일부여야, 잠깐만, 거꾸로 얘기했네. 그게 아니라 5번이죠. 죄송해요. B를 축으로 하여 A니까 취리이네, 취리. 취리 취리 희. 그럼 봅시다. 지금 이게 A잖아요, 여러분. 이해됐어?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를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일단 A와 B 가지고 보는 거니까요. 잘 봐, 다시. 지금 얘가 A는 현재 이 구면에서 대원의 일부이고 최단거리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첫 번째, 봐. 선대칭하라 그랬어. B를 축으로 해서. 여기서 질문. 여러분, 선대칭은 언제 너희가 선대칭하는 걸 배웠니? 너희 1차 함수 선대칭 배웠니? 2차 함수 선대칭 배웠니? 물론 2차 함수 선대칭도 가능은 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범위가 아니잖아. 교육과정 넘어가잖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B는요. 실제로 B는 직선이 아니야. B는 실제로는 곡선일 거예요. 지도상에서 직선일 뿐일 거지.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알겠어? 그럼 봐. 실제로 얘는 최단거리 아니야. 최단거리가 아니죠. 왜냐면 봐봐. 최단거리는 하나라니까. 구면에서 최단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라고,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의 최단거리 대원의 일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봐. 여기에 뭔가의 대칭을 하겠대. 그러면 대칭을 한다는 건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니 그대로니. 대칭을 하면 여러분 길이가 늘어요, 줄어요, 그대로요. 여러분 대칭은 데칼코마니야,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알죠? 여기다 삼각형 놔둔 게 삼각형 찍히는 거. 그대로 찍히는 게 대칭이야. 알겠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그대로 이게 대칭돼서 찍히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지구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알겠어. 이게 칠판 수업의 한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아시겠죠? 요거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요거 보시면 됩니다. 됐고, 자, 오늘은 이거 할 거야. 이건 좀 더 쉬워. 요걸로 하면 괜찮아. 그래서 아까 거 이해 못할까 봐 얘를 갖고 왔어. 자, 같이 봅시다. 1달러. 자, 어떤 장비 신뢰도 정의를 했죠. 뭐라고? 확률이요. 어떤 확률이래? 1번 조건이 있고, 두 번째 기간이 있고, 3번 목적에 맞게, 4번 작동할 확률이요. 자, 힘든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합리적 접근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1번 직렬구조, 2번 병렬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2단락 넘어가면서 항상 얘기했지. 1단락, 2단락 넘어간 이 부분에서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라고. 그러면 그림까지 쓰면 그림을 이해를 해야지. 그림을 이해를 해보니까 지금 2단락은요. 이 A, 직렬구조에 대한 얘기였어요. 직렬구조는 보니까 뭐라 그랬냐. 원인에서 결과까지가 하나래. 한 방에 이렇게 가는군요. 자, 직렬구조에서는 시스템이 정상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두 정상작동해야 된대. 자, 뭐라도 하나가 고장이 나면 차단된대. 그런가 봐. 얘가 하나 차단되면 경로가 막히나 보군. 또는 얘가 차단돼도 경로가 막히나 보군요. 그런가 봐. 계속해서 가보자. 만약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나서 다른 부품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곱으로 계산을 한대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덧셈 정리, 곱셈 정리. 경우의 수 확통이야,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돼 있는 애들은요. 또는 그런 걸 활용을 못하는 친구들은 물론 이 문제 잘 풀었을 수 있으나 언제적 시험이라고요? 태어는 났냐? 태어는 났네. 미안해. 무시한 거 아니야? 태어는 났네. 니네가 이때. 그 시절 시험이에요. 그 시절 시험.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세대는요. 사실은 어른 세대가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한심할 때도 있을 거야. 쟤네 왜 저러나 싶을 때도 있을 거야. 아니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사실은 똑같은 나이대로 여러분이 돌아가잖아. 예를 들면 여러분 20년 정도 돌아가잖아. 진짜 여러분은 세계 1등부자 될 수도 있어. 그만큼 시대가 빨리 변하고요. 정보라는 건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변해간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옛날 수능 느낌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옛날 수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는 바가 많아서 볼 건데 다시 볼게요. 그래서 확률을 곱해서 구하겠대. 자,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 없이 영원히 작동되는 부품은 없기 때문에 항상 신뢰도는 낮다는 거야. 근데 이게 솔직히 구조는 잡히고 근데 내용이 이해가 안 돼야 돼. 왜 안 돼야 돼? 내용 이해가 되려면 확률 통계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나 하나 물어볼게. 왜 직렬 구조 신뢰도는 항상 약한 부품의 신뢰도보다 낮아야 돼요? 왜 곱해야 되죠? 경우의 수인 거야. 봐봐. 솔직히 너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 그럼 대답해 줘봐. 왜 하나라도 고장나면 안 돼요?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 부품 1이 작동하고 2가 작동을 해야 원인과 결과에서 다 가는데 하나만 작살나도 가는 통로가 막히니까 안 되나 보구나. 오케이. 거기까지 됐어. 자, 그럼 질문. 왜 곱해서 구하냐고, 확률을. 설명을 해줄게. 자, 지금 일단 그림 설명할 거야. A 그림이에요, 지금. 원인에서 결과로 갑니다. 지금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상작동 확률이 0.9였고 두 번째는 정상작동 확률이 0.8이었어요. 그러면 이 신뢰 구조, 이 직렬 구조가 정상작동 확률을 왜 곱해서 구하는 거냐. 봐봐. 이건 너희가 이미 중학교 때 다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0.9라는 거는 100번 작동시키면 90번 정상작동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얘기는 여기도 나와 있죠. 0.7이라는 건 100번 가운데 72번 정상작동이에요. 그럼 0.9는 자, 이 R1을 한 번 작동, 두 번 작동, 9번 작동, 10번 작동하면은 전부 다 정상작동하다가 여기서 한 번 비정상 작동할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이해됐어? 그게 10분의 9야. 0.9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가 1번 경우였다고 칩시다. 얘가 정상작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도 정상작동할 수도 있고 정상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두 번째 얘도요. 얘는 이럴 확률인 거야. 됐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오니? 10 곱하기 10, 100가지예요. 그중에 해당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정상작동하는 9묶음에 8묶음씩 있는 거야. 그래서 9 곱하기 8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확률의 덧셈 정리, 곱셈 정리,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경우의 수의 개념이에요. 개념. 수학에서 배운 개념. 근데 수학 개념부터가 이렇게 안 잡혀 있으니까 수학에서도 힘든 거고요. 그걸 활용하는 본격과적인 과목인 국어에서도 그게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원리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간단해졌죠. 직렬 구조는 무슨 얘기야? 맞아요. 직렬 구조는 R1 곱하기 R2 곱하기 점점점 R의 N제곱으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 왜 병렬 구조는 더 할까? 이쪽으로 오세요. 병렬 구조는 봐봐. 얘가 작살나면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맞죠? 여기가 작살나면 여기로 가면 돼. 얘가 정상작동하지 않으려면 둘 다 박살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 얘가 박살날 확률은, 얘가 정상작동이 0.9잖아. 박살날 확률 어떻게 구해? 그게 6건의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1-0.9로 구하는 거죠. 얘가 박살날 확률도 1-0.8로 구하는 거죠. 됐어? 근데 둘 다 동시에 박살나야 되는 거잖아. 얘도 박살나고 얘도 박살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했다고요. 오케이? 다시 설명을 해줄까? 자, 봐. B. 자, C에서 2로 가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경로 1, 이 둘 다 막혀야 되는 거야. 그럼 경로 1이 막힐 확률.
R1이 막힐 확률. 얼마라고? 0.1이라고. 됐어? 그러면 얘가 막힐 확률은 1번, 2번, 10번 중에 얘는 한 번만 막히고 나머지는 다 정상작동이라니까. 마찬가지로 2번이 막힐 확률은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얘를 빼줄 거라고. 얘는 0.2열 것을 거라고. 그러면 얘가 비정상 작동했을 때 10가지 경우가 있다면 2가지 경우 비정상 작동이고 나머지는 다 정상 작동인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10 곱하기 10가지. 100가지 중에 여기서 비정상 작동할 확률 몇 가지? 한 가지. 여기서 비정상 작동할 확률 각각에 대해서 2가지. 한 개가 2묶음씩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라고. 비정상 작동 100분의 2. 정상 작동은 다시 6건 100분의 98이라고. 이게 아니 잠깐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지. 악통 안 하니? 중학교 때? 이게 완전 기본적인 사고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고 체계를 확립을 못하고 여러분이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굉장히. 아, 선생님 이렇게 사는 게 더 피곤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훨씬 편하게 사는 방법이야. 여러분, 선생님 좀 운동 안 하는 게 편한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운동하는 게 훨씬 편하게 사는 방법이야.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설명하는 건 다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심하면 여러분 재민이 동생들 있잖아. 중1, 2, 3 교과서 한번 뺏어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다 나와 있어 정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 이해를 못했다. 괜찮다고 못하겠어. 왜? 왜냐면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에 한계가 오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넘었어야 될 허들들을 못 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돼 결국에는. 제발 이 내용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이 2가지 경로가 있다. 얘는 근데 얘가 막히면 여기로 가면 되니까 이 2번째 병렬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3단락 볼게요. 한편 B와 같은 병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경로가 여러 개 있고 그중에 몇 개가 차단되더라도 나머지 통해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구조고 내가 왜 여기서 구조도 안 잡냐면 결국에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부품이 모두 고장이어야 시스템이 작살나기 때문에 모두 고장날 확률 L 빼서 얻은 0.98이 신뢰도가 된다라고 6건 확률로 구한다고 설명까지 다 되어 있어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그냥 수학이야. 수학이기 때문에 저는 수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굳이 확률을 구하자면 이렇게 쓸 수는 있겠네요. 1-R1, 1-R2 다 구하면 뭐가 남아? 고장난 확률 P가 나오겠네요. 맞죠? 그럼 정상작동 확률 구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1-P를 해주면 이게 정상작동 확률이죠. 뭐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볼게요. 4단락. 이러한 신뢰도 구조는 물리적 구조와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서 구분이라는 키워드를 썼잖아. 그럼 보통 표출이야. 자동차 볼게요. 바퀴 하나 없으면 안 굴러간다. 오케이? 그런데 바퀴 각각은 물리적으로는 연결돼 있지 않잖아.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병렬 구조고 신뢰도 구조는 직렬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어떻게 하나를 넣어보면 되겠니? 물리 구조로는 병렬이지만 신뢰 구조로는 직렬이야. 그럼 뭐겠어? 여기가 자동차 바퀴겠죠. 이해됐냐? 여러분 나중에 경작과 가면요. 수압 분석이라는 걸 해요. 이게 S, 스트렝스, 강한 거, weakness, opportunity, threaten 이렇게 해가지고 사사분면으로 나눠. 그러면 수압 분석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표출은 기본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도 표출은 기본이야. 어딜 가도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라고. 제발 좀 따라오셔야 돼요. 계속 봐. 그 얘기예요. 정리하면 물리적 구조상은 병렬이고 고장남의 정상운행 할 수 없으므로 신뢰도 구조상은 직렬이다라고 포인트는 잡아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표출할 수 있었어야 돼. 자, 5단락 볼게요. 중복 설계하기도 한대요. 순간적인 가전력부터 섬세한 전자기구를 보호하는 회로 차단기를 설계할 때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2개의 물리상의 구조를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 이때 차단기 2개 중 하나만 정상 작동해도 보호가 가능하대.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직렬 구조지만 신뢰도 구조는 병렬 구조래요. 그럼 물리적 구조는 직렬, 신뢰도는 병렬. 물리적 구조는 직렬, 신뢰도 구조는 병렬. 이게 뭐겠어? 차단기. 이해됐니? 표출이 표출이야.
1, 2, 3달러 표출이고 4, 5달러 표출이에요. 물론 안 해도 푸는데 지장은 없다니까. 그런데 진짜 이건 여러분 인생의 지장에 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리고 당장도 수능에서 요즘 수능이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올해 수능 당연히 지장이 가고. 계속 볼게요. 자, 6달러. 신뢰도 문제에서 직렬병렬 구조로 분석할 수 없는 N중 K 구조도 나타난대요. N중 K 구조는 뭐래? N개 중에 K개만 작동하면 정상 작동이래. 그런가 봐요. 그래서 N겹의 쇠줄이 있을 때 그중에 K개만 버텨도 문제가 없는 경우, 그런 것들 얘기 하나 예시까지 나와 있고요. 마지막 7달러. 의 얘기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실제로는 진짜 별로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 내고 왜 물어봤겠어? 애들 왜 뒤지게 틀렸겠어?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되게 재밌어요. 이 문제 풀다 보면. 자, 봐. 이 49번이 제일 웃겨, 진짜. 이거 수업하잖아요. 답이 버라이어티해. 답은 하나야. 자기 길 좀 만들지 마요. 답은 하나야. 자, 보세요. 직렬 구조에서 부품수가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아니지. 봐. 직렬 구조에서는 일로 와. 확률을 다 곱한다니까요. 직렬 구조에서는 확률을 다 곱해가야 된다고. 그럼 봐. 얘가 100%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어. 그럼 무조건 확률은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값들 곱하면 1보다 커지니 계속 작아지니. 계속 0으로 수렴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직렬 구조일 때는 부품수가 많아질수록 곱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R1 곱하기 R2 곱하기 점점점 RN을 하는데 얘는 하면 할수록 뭐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요. 왜? 무조건 RN들은 0보다 작은 값, 1보다 작은 값들이잖아, 지금. 확률은 무조건 1보다 작잖아. 1 넘는 확률이 있니? 야, 그럼 로또 사면 무조건 다 맞고 플러스 한 2개 맞냐? 야, 로또 하나 샀는데 2개 맞냐? 로또 사면 하나 이하로 맞잖아요. 뭔 말인지 해야 돼, 확률의 개념에 대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부품수 각각의 확률값을 곱해서 구하는 게 직렬에서 신뢰도 구조잖아. 그러면 직렬의 신뢰도 구조는 당연히 곱해서 구할 건데 이 곱하는 값들이 전부 다 1보다 작은 값들을 계속 곱해가니까 당연히 신뢰도는 점점 작아진다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은 진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정도 수학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제 수업을 다시 정확하게 잘 들어주셔야 되고 저랑 고민 상담하세요. 제 해법을 찾아드릴게. 알겠어? 올해 안에 찾아드릴게. 절대 재수 안 시켜요, 여러분. 올해 안에 무조건 찾아줄 테니까 이제 7월이고 이제 시작이야, 얘들아. 올해 안에 무조건 이 방법 찾아줄 테니까 따라만 와. 제발 좀. 시키는 것만 그대로 해주세요. 계속 볼게, 2번 선지. 부품 간의 상호작용으로 신뢰도가 결정이 된다고 아마 구조도가 잡혀 있을 거거든요. 어디 있을까? 보이죠? 여기도 나왔고. 계속 봅시다. 자, 3번 선지. 이게 이해가 안 될까요, 여러분? 잘 봐. N중 K 구조는요, N개 중에 K가 정상작동이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전부 정상작동이야. 이해됐어? 다시 봐봐. N중 K 구조는 N개 중에 K가 정상작동하면 된다니까? 근데 N하고 K가 같대. 그럼 N개 중에 N개가 정상작동해야 되는 거잖아. 전부 정상작동이라니까? 하나만 안 돼도 안 돼요. 그게 뭐야? 직렬구조지. 하나만 안 돼도 안 되는 거잖아, 얘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뭐야? 직렬구조죠. 봐, 이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답답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 제발.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어났어. 여러분이 남들 사는 만큼 살면 뭐겠어요? 농부고 노비야. 상민이라고. 여러분이 중세 유럽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남들 사는 만큼 살면 뭐야? 농노야, 농노. 제 말 틀려요? 자, 이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라니까. 너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빈부격차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북한이요. 북한가 살고 싶어? 빈부격차 없으니까? 북한 과연 빈부격차 없을까? 우리 정은이 형 되게 저보다 어린 나이지만 돈은 엄청 많아 보이던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은요, 평등해 본 적이 없고요. 평등할 수도 없어요. 생긴 게 다 다른데 어떻게 평등해? 좋아, 그러면 평등하게 나도 차은우처럼 사랑해줘. 사랑하겠어?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원래 신은 불공평하고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빨리 받아들여야 돼. 좋아. 그러면 그 섭리와 원리를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 천재들은요, 우리 주변에 흔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과서라는 형태를 통해서 때때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 천재들의 얘기들이 우리한테 들어온다고요. 그 천재들 얘기가 정말 천재적인 얘기고 나한테 필요한 얘기인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기본이야. 남들 하는 걸 할 줄 아는 건 기본이고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인지 모르겠어. 원래 아웃라이어들의 삶은 되게 피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인생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해보시라고. 그리고 저는 그냥 거기서 씨앗 뿌리고 처음에 물 뿌리는 역할 정도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래서 글의 구조, 글의 주제는 뭐였다고? 신뢰도 구조, 확률이라고. 직렬구조와 병렬구조가 있었다고. 직렬구조, 물리적으로 경로가 한 개, 병렬구조, 물리적으로 여러 개. 그러니까 부품 중에 하나만 박살나도 경로 막히니까 안 되는 거야. 부품 중에 하나 박살나도 다른 경로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모든 부품들이 정상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품들이 정상작동 확률을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1보다 작은 확률값들을 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품과 상호작용에 따라서 당연히 신뢰도 구조는 달라질 수 있겠죠. 3번, N 중 K 구조는 N개 중에 K 정상작동이면 돼. 근데 N하고 K 같으면 N개 중에 N개 정상작동해야 되네. 모든 게 정상작동해야 되네. 결국 그게 직렬이잖아. 됐어요? 정답 3번이라고 그러니까. 됐어? 자, 봐. 경우의 수잖아. 야, 이거 그냥 그림 봐. 경로 몇 개야? 한 개. 경로 몇 개요? 두 개. 두 개 부품 만드는 경로의 수는 병렬구조 두 개, 직렬구조 한 개. 됐죠? 됐죠? 아니, 길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잖아. 길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잖아. 부품이 두 개면 길은 한 가지, 두 가지. 병렬구조 두 가지, 직렬구조 한 가지. 직렬구조에서 한 개니까 더 적다. 틀렸다. 됐어? 아니, 수학이라고, 수학, 여러분. 수학 시험이야. 오늘 수학 시험 치고 있는 거야. 경우의 수 수학 시험 치고 있는 거야. 됐어? 국어적으로 풀고 싶어? 그럼 주제구조 잡으면 되긴 해. 그래도 얘는 안 풀릴 거야. 왜? 3번은 직렬구조라는 걸 이해했어야 풀리니까. 근데 야, 너희한테 내가, 여러분,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경로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한 가지.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는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 이 문제잖아, 지금 저 문제가. 이거 내면 안 돼, 국어 시간에? 아니, 도대체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뭐 가나다 한글 쓰기 할 거예요? 뭐 그 읽기 시험 칠 거야? 아니잖아, 제발. 여러분, 이거야, 이거. 계속 봐, 이제. 아니, 신뢰도가 믿을 만할 정도로, 씨발. 이건 믿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고장난, 아니, 미안해, 무서워가지고. 아니, 믿을 확률이 98%인데, 고장난 확률이 98%로 적어놨잖아, 지금. 그 약간 이건 난 지금 진짜 거의 넌센스 퀴즈 같아요, 진짜. 약간 무슨 예능에 나오는 퀴즈 수준이야, 내 느낌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정답은 3번 넘어갈게. 여기도 거의 예능에 나오는 퀴즈 수준이야. 잘 봐. 지금 신뢰도는요, 아까도 정의했지만 확률인데 네 가지야. 조건, 목적, 기간, 작동이야. 자, 보증 기간 나왔죠? 온도는 뭐겠어? 조건이겠죠? 직사각형 조건이겠죠? 전자파 나오면 안 되는데 조건이겠죠? 손실된 녹화 내용은 뭔데? 얘가 지금 신뢰도 영향을 주겠어? 아, 카메라에 그러면 뻥난 파일이 있으면 다 뻥나니? 뻥난 파일 때문에 더 이상 녹화가 안 돼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더 웃긴 건 이제 49번이야.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49번 풀고 갈게. 이건 틀리는 건 정말 이건 진짜 미안해, 여러분아. 상식 이하야. 초딩, 중딩 잼민이들은 가능해. 근데 잘 들어. 너희가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 공무원 시험 쳐서 7급으로 취업을 했어. 펌프 설치하고 그래. 펌프 어떻게 설치할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떻게 설치할래? 근데 니네가 설치 잘못하잖아? 이 동네 물받아 되는 거야. 아, 선생님 저는 공무원 안 할게요. 좋아. 너희 집에 배수 펌프를 설치를 해야 돼. 설치 잘못했어. 니네 집 물받아 되는 거예요. 상식이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가 강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범람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들을 여기로 이제 뿜어내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역할을 뭐가 하겠어? 펌프가 하겠죠. 근데 이 펌프는 역류하면 박살나는 펌프인가 봐. 오케이? 그럼 역류라는 게 뭐야? 거꾸로 가는 게 역류지. 이게 역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봐. 역류에서 펌프를 보호해 주려면 여러분 밸브를 여기다 놔야 되겠냐? 여기다 놔야 되겠냐? 상식적으로. 역류하는 물을 막아주는 역할이 밸브가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놓으면 뭐하러 여기다 놔요? 이미 역류돼서 펌프는 작살났는데. 이해됐어? 심지어 병렬로 놔둬? 야, 그러면 니네가 물이라고 생각을 해봐. 역류할 거야? 여기 막 예를 들면 역류할 거야? 이 밸브가 고장났다고 치자. 그러면 고장난 밸브로 너희는 열심히 갈래? 고장 안 난 밸브로 가서 펌프를 박살내겠지. 예를 들면. 거꾸로 얘기했네. 다시 봐봐. 병렬 구조잖아. 그럼 봐. 역류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정상작동이야. 그럼 너는 굳이 정상작동하는 밸브로 가가지고 안 넘어갈 거야? 니네가 물이라면? 고장난 밸브로 넘어가겠지. 그럼 펌프 작살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냐? 여기다 설치를 해야지.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아니, 저기요. 밸브를 여기다 설치를 해야 역류할 때 한 번 맞고 한 번 막지. 두 번 막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난 웃기다 하는 거야. 우리 집에 밸브 설치도 못하면 어떡해. 응?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국어라는 시험은요, 사고력 측정 시험이지, 막 외우고 이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르치기가 힘든 거야. 왜? 수학은요, 공식을 설명하고 외워서 문제다 쓰면 돼. 국어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업 한 지문 한 지문에서 계속 바꿔주려고 여러분한테 계속 에너지를 푸시하는 거예요. 어떤 지문에서라도 여러분 느껴서 좀 바뀌어줬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자, 표정들 보니까 뭔가 아리송 하면서도 뭔가 느낌은 잡은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하면, 자, 봐. 역류는 이 방향이야. 지금 물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역류는 이 방향이야. 그럼 바로 펌프 작살 내버리고 끝이야.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1번처럼 돼 있으면 얘가 정상이면 여기서 막히겠죠. 얘가 고장났어. 그럼 여기까지 뚫고 와서 여기서 막힐 거 아니야. 그럼 펌프는 이중으로 보호되잖아. 이해됐어? 그런데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해놓는지, 이분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난 모르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둘 다 막혀 있어야 된다니까 얘는. 근데 하나만 고장나면 그쪽으로 쭉 가버릴 거 아니야. 뭐하러 두 개를 놔둬. 돈 낭비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잘 들어. 이게 어려울 것 같잖아. 아니야, 여러분. 천재들 사고는 여러분이 개인의 속도 차는 있지만 금방 따라잡을 수 있고요.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야. 잘 들어, 제발. 여러분을 제가 20년을 봤어요. 20년을 봤다고. 한두 명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은 저랑 상담도 하고 하잖아. 그런데 통계 데이터로 95%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 첫 번째 이거야. 빨간 책 복습 좀 해. 어떻게 풀고 다시 1번 여기다 쓴다. 지문 구조 잡아, 제발. 지문 구조도 그려. 그리고 3번 답 찾아. 그리고 4번 수업 듣고 이해하고 필기하고 4번, 5번 교정한 다음에 6번 다음 질문 이어가세요. 그러면 학생에 따라서는 3시간짜리 수업 복습하는데 3시간 내지 6시간까지 걸린대. 맞아. 정상이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틀에 나눠서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방학 때 하세요. 그럼 방학인데 할 게 많아요. 오케이. 그럼 어쩔 수 없어, 그건. 근데 이걸 진짜 딱 10지문만 똑바로 하잖아요. 20지문 똑바로 하잖아요. 30지문 똑바로 하잖아. 확 바뀌어요. 그건 또 많다고 그래. 아니, 나 물어보고 싶어. 니네가 수학의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킬러 문제를 정복하는데 몇 문제 정도 풀어야 정복이 될 것 같니? 몇 문제 정도? 네 생각엔.
기억력 합사표현 유형을 내가 100% 시험장에서 맞추고 싶어. 몇 문제 정도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야, 50문제는 풀어봐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20, 30문제 이상은 연습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수학의 킬러 하나의 유형을 정복하는데 최소한 20, 30문제는 풀어봐야 정복이 되지. 아니야? 아, 한 5문제 풀면 정복되니? 아, 일단 천재고요. 존나 천재고요. 그런 천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최소 20, 30문제, 최소 20, 30문제. 유형 하나 정복하는데. 근데 국어인데, 국어 독서 다 정복되는데 이건 안 한다고? 무조건 해. 선생님 수업 들으세요. 2배속으로, 제발. 그리고 그걸 원론서로도 박아놨어. 그래서 원론서로 보면 또 달라요. 알겠어? 제발 그걸 알아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오늘의 어찌 보면 수업의 종결판인데 이거야. 인간의 사고방식은요, 직관이 있고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 AI가 이렇게 사고를 해요. AI는 뭐냐면, 천재적인 CPU 하나가 아니라 조금 천재적이진 않지만, 평범하지만 굉장히 많은 GPU 코어들이 노가다를 하는 거야. 다 해보는 거야. 100%. 근데 천재들은 100% 다 해볼 필요 없지. 근데 범인들은 100% 다 해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AI는 그런 구조인 거야. 그럼 뭐냐면 천재가 직관으로 만들고 그 후대의 천재들이 논리적으로 보통 증명을 해내는데 AI는요. 인간도 아닌데 노가다로 다 증명을 해내요. 그 세 가지 사고가 되게 다 유용하고 각각 맞춰서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저는 등차수열 학공식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발견을 해냈어요. 저는 이 한북 그리기, 오일러 트레일을요, 3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바로 답을 찾아버렸어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뭐 수학 전공하면서 뭐 이거를 자세히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정답이 아니야.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특정 문제에서 천재적일 뿐, 우리가 살면서 해내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요즘 드라마들이 참 좋은 드라마들이 많은데 자꾸 이상한 사상에 물들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우병우인가 있잖아요. 우병우인가? 그러니까 거꾸로 해도 우병우. 바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병우 아니야? 맞아? 뭐라고? 뭐라고? 우정우. 아니, 우병우? 죄송해요. 우병우. 오케이. 그분이신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영우 말고 우영우. 아무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맞아. 아무튼, 우영우. 우영우 변호사를 보면, 자꾸 우병우라 미치겠네.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우영우 변호사를 보면,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환자들이 예를 들면 뭐 정형외과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심장외과도 있고, 뭐 신경외과도 있고, 외과도 되게 여러 개가 있듯이 자폐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거야.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진짜 법에 대해서만큼 천재인 거지. 서울대 로스쿨을 뭐 수석으로 졸업했다. 뭐 변호사 시험도 거의 수석 차원이었다. 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 회전문을 못 넘어가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누군가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당연하게 지하철을 타고, 당연하게 회전문을 넘어가는 것도 되게 쉬운 거지, 우리한테는. 누군가한테 되게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한테 있어서 법은 정말 어려운 거지만, 법전은 정말 어려운 거지만, 그 사람한테 또 되게 쉬운 거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어쩔 수가 없어. 인간 사회가 문명화되고 지금처럼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나마지만, 여러분 그조차도요, 전쟁이 터지거나 그조차도요, 경쟁이 치열한 세대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사실은. 사실 저는 언제 뼈저리게 느꼈냐면, 제가 4년 전쯤에 몸이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아예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내가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많이 봐야 됐었어요. 그리고 너무 한탄스러워서 국가정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어. 난 정말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또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게 정상이냐. 내가 글을 쓸 수가 없다. 근데 글을 쓸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냐. 어쩔 수 없다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북한에서 탈출을 한 귀순용사가 있어.
전화를 했더니 도와줄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못 도와준다라고 했던 게 아마 영상에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좀 특수한 사례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면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요. 평생 살면서 큰 문제 없이 살아간다.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렇다고 불안해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실력과 능력, 그리고 여러분이 밥벌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실력과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는 왜 더 힘들어질 거냐면, 첫 번째는 결혼제도가 붕괴됐어요, 이미. 그래서 지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결혼을 안 할 거야.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요. 되게 슬프네. 그런데 혼자 힘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혼자 힘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무조건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정보에 대한 처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의사가 되면 뭐예요? 파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변호사가 되면 뭐예요? 파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고3까지 배우셔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다 배우셔야 되는 거고, 국어라는 수업에서는, 국어라는 과목에서는 그걸 해드리려는 의도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수능이 출제되는 거라는 거.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왜 했냐? 그냥 하나의 사고방법을 보여드리는 건데, 한붓 그리기 알죠? 한붓 그리기. 이렇게 한붓 그리면 돼. 얘는 어떻게 한붓 그릴 수 있냐? 안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떼면 안 돼. 한붓 그릴 수 있냐, 얘? 그려봐. 얘는 당연히 한붓 그려지죠. 얘가 한 3시간 정도 하니까 알겠더라고. 다음 주에 퀴즈에 대한 답을 알려줄게. 찾아보지 말고 죽어라고 한붓 그려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붓이 그려지고 어떤 경우는 한 붓이 그려지지 않아. 하나 더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경우는 시작했던 점으로 돌아오면서 끝나고요.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시작하고 끝나요. 근데 그게 힌트야, 사실은. 그리고 얘는 하나 더 힌트, 한붓 그리기니까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이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것들이 사실은 얘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직관이라는 건 이건데? 라고 번뜩 떠오르는 그런 사고 같은 거고, 논리는 다 따져봐야 되는 거고, 확통도 사실은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차원이 다른 귀납적으로 완전 귀납 수준으로 처리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한계가 많은 방법이었는데, 컴퓨터 등장 때문에 얘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요, 이런 기본적인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3까지 여러분이 국어라는 과목에서 해야 되는 건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수업 이 자리에서 앉아 듣는 학생들한테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꾸 제가 힘줘서 얘기하는 거고,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펌프는 어디다가 설치해라? 여기다 설치해라. 밸브는 어디다 설치해라? 역류하는 이쪽에다 설치를 해라. 여기 좀 막아주게.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이제 집이 물바다가 된다. 물바다가 안 됐으면 그날 운이 좋은 거다. 정답은 이거다. 알겠죠? 네, 이 느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48번 풀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이 지문은. 도로에 줄지어선 가로등에 3개가 고장났지만 나머지 가로등은 그대로 켜져 있었다. 봐봐. 이게 직렬인지 병렬인지 실려도 구조로 볼게. 네. 자, 그래서 불을 꺼볼 거예요, 이제. 자, 불이 정상적으로 다 들어온 정상 작동의 경우야. 자, 하나만 끌게요. 하나만 껐어요. 하나 더 끌게요. 하나 더 끌게요. 하나 더 끌게요. 다시 다 킬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하나만 켜져 있어도 정상 작동이잖아. 됐어? 그럼 직렬이야, 병렬이야? 하나라도 고장나면 안 돼. 경로가 여러 개니까 다른 경로로 가면 돼. 됐어? 얘는 그러니까 신뢰도 구조는 얘는 병렬이겠죠. 맞잖아. 모두 고장나야 되는 거잖아. 이게 병렬이잖아. 됐니? 반면에 4번 보세요. 4번. 다이소에서 건드려 사다가 한번 해보세요. 3개를 정상 작동해도 안 돼. 근데 4개 끼워야 되는 거야. 즉 얘는 모두 정상이어야 정상이잖아. 이게 뭐라고? 이게 직렬 구조라고요. 됐니? 정답은 1, 4번 둘 중에 하나겠죠. 2번. 2개의 퓨즈가 모두 끊어져 박살났어요. 일단 모두 고장이야. 근데 봐. 모두 고쳤어? 하나만 고쳤어? 하나만 고쳤어.
근데 하나만으로도 정상이네. 얘는 그럼 뭐겠어요? 병렬이죠. 자, 4개 중에 하나가 작살나 있지만 나머지 3개는 정상작동이야. 병렬이죠. 이중제동장치가 있어요. 둘 중 하나만, 둘 중 하나면 또 N중 키니까 헷갈리겠네요, 여러분. 자, 모두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작동해. 병렬이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정답은 4번이죠. 모두 고장나야 고장나는 애는 4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두 정상작동해야 정상작동하는 경우는 직렬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2가지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업에서 이렇게 툭 치고 나간 이유는 앞으로 수업 스타일이 약간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2반은. 근데 이게 분명히 필요해요. 필요한 학생들은 들어오시고 3시 반, 6시 반 수업은 좀 더 내용 하나하나 꼼꼼히 보거나, 그러니까 문장 단위에서 의미가 정확히 처리가 안 되거나 내용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의미 구조 잡는 연습을 할 건데, 그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 좋은 습관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경험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뭔가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영어로 해주려고 해, 일부 내용은. 그런데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영어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제 동생이 나와서 수업을 할 거고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컨텐츠로 볼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올 거야. 그렇게 꼭 병행해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이 지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